예, 지금부터 2014년 4분기 속보 및 2014년 연간 GDP 속보 추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4분기 중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4%, 좀 더 정확히는 0.384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4년 연간 GDP는 2013년 대비 3.3% 성장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에 관한 성장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 항목별 성장 내역입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낮아지고 건설 투자와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설비 투자는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민간 소비는 내구재와 비내구재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전기 대비 0.5% 늘어났습니다.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와 기계류가 모두 늘어나면서 5.6% 증가했습니다. 건설 투자는 토목 건설과 건물 건설이 모두 줄면서 전기 대비 9.2% 감소했습니다. 지재물 투자는 소프트웨어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폭 0.1%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LCD, 선박 등이 주로 전기 대비 0.3%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원유, 금속 제품 등을 중심으로 해서 3, 4분기 대비 0.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별 GDP 성장 내역입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이 감소했으나 농림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서비스업은 증가했습니다. 제조업은 1차 금속, 화학 제품 등을 중심으로 0.3% 감소하였습니다. 전기가스 수도 사업은 원자력 발전 비중이 상승하면서 전기 대비 5.0% 성장하였습니다. 건설업은 토목 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3.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 및 보건 및 사회복지 등이 증가하면서 전기 대비 0.7% 성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질 국내 총소득 성장 내역입니다. 실질 국내 총소득, 실질 GDI는 교육 조건이 전기 대비 2.2% 개선되면서 실질 GDP 성장률 0.4%보다 높은 전기 대비 1.4%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014년 연간 실질 GDP 성장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중 실질 GDP는 전년 대비 2013년 대비 3.3% 성장하였습니다. 지출 항목별로는 건설 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민간 소비와 지재물 투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설비 투자는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하였습니다. 경제 활동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실질 국내 총소득은 전년 대비 3.8% 성장해서 역시 교육 조건의 효과를 본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 조건이 전년 대비 0.8% 개선되면서 GDP 성장률 3.3%를 상회하는 전년 대비 3.8% 성장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 4분기 GDP 속보치와 2014년 연간 실질 GDP 속보치 추계 결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이 이제 집중되는 것이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3분기 성장률 0.9%보다 상당폭 낮은 0.4%를 기록한 어떤 그 원인, 요인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될 줄로 봅니다. 그래서 그 성장률 하락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재화 수출이 4분기 들어서 전기 대비 마이너스 0.6% 감소를 했고요. 이것은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분기, 3, 4분기 마이너스 2.8%에 이어서 연속 2분기 우리 수출이 감소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의 성장의
견인차는 뭐라고 해도 수출입니다. 이 수출이 최근에 중국 수출이 뭐 둔화된 건 지난해 통관 기준의 수출을 보더라도 마이너스 0.4% 2013년 대비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해서 우리 수출의 약 26% 4분의 1을 점하는 중국 수출의 어떤 둔화, 부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고요. 마찬가지로 수출이 부진하면서 제조업 성장도 2분기 연속 3, 4분기 전기 대비 마이너스 0.8 그리고 4, 4분기 마이너스 0.3 이렇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었습니다. 상당히 좀 앞으로 유의해서 볼 대목이고 이것이 수출 주력 업종 반도체를 제외한 반도체 등 소수의 어떤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우리의 수출 주력 업종이 지금 고전 내지는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이 부분은 관심 있게 앞으로 모니터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어떤 수출의 둔화와 수출의 부진과 제조업 성장의 어떤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서 이 정부가 이미 다 알고 계신 바대로 세수 결손이 뭐 아직 이것 11조 1천억 원 이것도 추산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나온 건 아니고 이렇게 되면서 정부의 어떤 SOC 중심의 정부 건설 투자가 상당폭 감소한데 이제 또 성장률이 낮아진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건설 투자가 4분기에 전기 대비 마이너스 9.2% 성장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의 주요 원인이 바로 정부의 건설 투자 감소에 기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어떤 두 개 정부 지출은 아시다시피 이제 외생적이고 독립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런 거와 그런 거와는 조금 독립적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세수가 안 거치다 보니까 지출이 지금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요인으로는 지난 4분기에는 좀 윤달이라는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에 걸쳐서 윤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윤달의 영향이 4분기에 이렇게 들면서 우리 결혼 시장에 상당한 그 영향을 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뭔가 하니까 2000년 이후에 저희가 쭉 보면 윤달이 4분기에 든 해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해 4분기에 들었었고 보통 우리의 결혼의 과거 관례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해보니 4분기에 전체 결혼의 약 40%가 4분기 중에 10월, 11월, 12월 중에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여기에 윤달이 이렇게 10월, 11월에 걸쳐서 윤달이 끼므로 해가지고 결혼 건수가 저희 추산으로 약 15,000건이 3분기 중에 이게 좀 미리 지난해 3분기 중에 미리 좀 이렇게 한 부분 그 다음에 그게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10,000건 정도가 지난해 3분기에 먼저 했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요. 나머지 약 5,000건은 금년 1분기 중에 아마 일어날 걸로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 32만여 건의 그 결혼 건수도 이렇게 줄어드는 형편 상황인데 추세적으로 어쨌거나 지금 보면 지난해 3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이 세월호 2, 4분기 때 마이너스 0.3이었다가 1.0으로 상당폭 반등을 했는데 이것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여기에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요 나머지 지금 금년 4, 4분기 0.5% 민간 소비
이 성장세가 증가세가 둔화된 거는 그러한 불규칙적인 요인 그런 것들이 상당폭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그 정부의 어떤 그 정책 변경, 통신과 관련된 정책 변경은 10월에는 좀 크게 나타나 일부 그 뭐 여러 가지 지표로 봐도 나타났지만은 점차 개선이 되면서 이건 하나의 불규칙 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보다는 큰 영향은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는 걸로 그렇게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예, 지금까지 간략히 지난해 4분기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속보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계시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을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인데요. 저기 수출이 4분기에 0.6%이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좀 일단 여쭙고 싶고요. 보는 게 지금 보는 게 계절 조정 계열 전기 대비는 0.3, 그다음에 3분기에 2.2%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0.6% 마이너스라고 한 게 어느 부분인지 좀 일단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한은이 지난 10월달 경제 전망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통관 기준 수출로 보면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해 왔었는데 지난 그 금통위 이후의 경제 전망에서도 그렇고 수출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 부분 그 작년 10월에 봤던 거하고 좀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좀 수출 전망이 좀 나빠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뭐 N1 때문에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중국의 정책 변화 때문에 그런지 좀 주요 요인이 어느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진우 기자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언급한 재화 수출 마이너스 0.6%는 지금 표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요. 요거 지금 나눠드린 그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0.3 4분기, 마이너스 2.2 3, 4분기는 이건 재화와 서비스 수출 합친 겁니다. 서비스 수출까지 다 포함된 거고 필요한 경우에 재화 수출 증가율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앞에 그 보도 자료 기술한 데는 안 나와 있고 18페이지에 보시면 계절 조정 계열 해가지고 밑에 1분기 재화가 1.3, 1.8,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0.6 요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최근에 이게 수출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감소하고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주 요인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중국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고요. 해외 생산이 확대되면서 이게 또 잘 나가다가 지난해 이제 하반기 들어서부터 이런 그 무통관 수출 있지 않습니까? 가공 무역이라든가 중개 순수출 이런 해외 생산 확대와 관련된 수출이 상당히 빠르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감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뭐 대표적인 그 데이터 대중국 수출을 보시면 지난 그 10월, 11월, 12월의 수치를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공무역의 대표적인 게 뭐 디스플레이 패널 뭐 이런 거가 될 수 있는데 다 두 자리 숫자의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화공품 중국이 또 이제 수입 대체 산업으로서 이제 철강이나 화학 생산 시설을 확충을 하면서 화공품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기계 정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두 자리 숫자의 지금 감소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이쪽 해외 생산 확대에 따라서 물론 이제 중국이나 또 중국이 그 지금 세계 경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만든 게 또 수출이 우리가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해외 생산 확대에 따라서 그 동안에 좀 잘 나가던 그런 어떤 그 우리 그 수출 부분이 뭐 스마트폰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뭐 디스플레이 패널 이런 것들이 지금 수출에 고전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이후에 상당폭 2013년, 2014년 뭐 1, 2분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만은 지난해 하반기 들면서 완전히 감소세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무통관 수출 말고 그러니까 통관 기준 수출도 작년에 그 어디냐 산업부에서 나온 자료는 2.4% 증가. 예, 제 통관 기억으로는- 기준으로 수출이 2.4%, 수입이 1.9%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통관 기준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수출 그 신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제 국제 수지가 됐던 지금 국민 그 실질 GDP를 추계할 때는 그걸 완전히 소유권 변동 기준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국제 수지나 이 국민 계정은 소득의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재화의 지금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통관 통계는 재화의 물리적 이동, 그게 소유권이 바뀌었건 안 바뀌었건 통관선만 통과하면 다 그냥 수출이고 들어오면 수입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통계고요. 저희는 그것이 예를 들어 선박 같으면 대부분의 이제 매월 저희가 이제 그 좀 일부 통계를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도 좀 혼란을 겪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선박 조정 아니겠습니까? 선박이 통과된 그냥 수출한다고 신고하면 통관에 잡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돈을 다 우리 조선사에 돈을 다 주고 선박을 영수해서 돈을 다 받고 인도할 때 그때 우리는 또 이 수출에 잡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양 통계 간에 상당한 그 차이가 있고요. 또 가공무역, 중개순 수출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중개순 수출 같은 건 전혀 지금 통관 수출에 잡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통계를 이용할 때 또는 기사를 쓰실 때 좀 정확히 좀 써주셨으면 그 감사하겠습니다. 부분이 궁금한 게 아니라 통관 기준 수출도 2.4%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방금 예. 쭉 설명하시는 거는 무통관 수출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통관 기준 수출도 굉장히 좀 숫자가 좋지는 않은 걸로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무통관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뭐 그 이런 GDP 상의 이제 수출 통계 이 부분은 안 좋지만 나머지 뭐 그 뭐지 경상수지 계산할 때는 서비스 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는 오히려 또 좀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뭐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닌 건지 아니면 무통관 수출 자체가 지금 좀 패턴의 변화로 나빠지고 있는 게 우리 기업들이나 경제에 좀 되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봐야 되는 건지.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한 뭡니까? 설명. 저희들이 해외 생산을 확대한다는 기본적인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목적은 생산 코스트를 줄이거나 어떤 그쪽에 규제가 있어서 규제를 피하면서 시장에 진입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요인이.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가공무역 형태로 가다가 가공무역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중국 정부 같은 규제가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이제 현지 법인화로 이제 바꿔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밑으로 빠지죠. 현지 법인이 됐다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배당을 이제 수취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수출입에서 빠지면서 그 이익의 과실이 나중에 이제 본원 소득 수지를 통해서 배당으로 받으면 저희는 GNI에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GDP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속보치에는 GNI 수치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저희가 데이터를 나중에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 그 기자 워크숍 때도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GDP의 유용성 고용과 또는 다른 어떤 소득과 유용성이 점점점
약화되고 앞으로는 이제 뭐 이 소득 중심으로 모든 지표를 보는 어떤 그런 경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GNI나 지금 오늘 발표한 실질 GDI 이런 데도 이제 소득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어떤 형식으로 와서 그냥 지금 GDP는 그게 외국 건지 우리 건지 무조건 우리 영토 내에서 생산한 거면 다 GDP에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점점 이런 해외 생산, 글로벌 그 어떤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든가 생산 확대가 되면서 이제 소득 중심으로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 것들을 국제사회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지표가 앞으로는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GDP에서 GNI로 바뀌는 그런 어떤 앞으로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도 그걸 논의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저 조선비즈의 연선옥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아까 국장님께서 윤달로 결혼이 감소하면서 민간 소비가 좀 줄었다 이런 요인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러면은 그냥 생각하기에 결혼이 줄어들면서 좀 남은 소득은 다른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말인데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민간 소비가 그 심리가 그만큼 위축돼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지 좀 한은에서 일시적인 요인만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좀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글쎄요. 어차피 결혼을 하는데 결혼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생각보다 저희들이 2013년 11월에 뭐 한국 소비자원의 어떤 실태 조사 이거 보면 혼수 예단을 포함해서 한 번 하는데 한 4,034만 원이 든다. 이제 이런 건데 결혼 윤달이 껴서 결혼이 미뤄지거나 뭐 앞당기거나 하는데 그 지출할 거를 뭐 그 안 했다고 딴 뭐 품목이라든가 딴 데 지출하는데 쓸까요? 저는 이제 일단 결혼하기로 했으면 그게 뭐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이제 거기에 쓰겠죠. 근데 지금 뭐 소비가 전체적으로 민간 소비가 위축돼 있는 거는 뭐 윤달 요인은 하나의 그 불규칙한 요인이 이제 가세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요인, 뭐 가계 부채라든가 이런 요인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위축돼 있다는 건 뭐 다 아시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 연합뉴스 박초롱입니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지난번 통방 때 기자회견 때 총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4분기의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이례적인 요소. 그러니까 통신사 그 단통법 영향이랑 정부 지출 감소 영향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국장님 말씀은 이제 수출 둔화도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례적인 요인은 아닌 걸 기조적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4분기에 대해서 이거를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기조적인 요인이 계속된다면 사실 한은이 내년에는 분기별로 1%대 성장을 하면서 뭐 올해보다는 성장세가 나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수출이 이렇게 기조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데 과연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전에 통방 때 말씀하셨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 재정 지출, 세수 차질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불규칙한 요인은 아니겠습니까? 경제 어떤 기본적인 요인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세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달 효과라든가 뭐 일부 박 기자께서 말씀하신 뭐 단통법은 뭐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뭐 최근 흐름을 보면 다시 또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불규칙한 요인이 있으면서 그런 요인이 가세하면서 성장률을 갖다가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출의 둔화와 제조업의 마이너스 성장이 2분기 연속됐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보면 지난해 워낙 중국하고
하고 여타 경제가 별로 안 좋았고요. 그런데 가공무역이나 해외 생산 확대가 생각보다는 좀 저희들이 지난해 3분기부터 이렇게 꺼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다행스럽게 12월 들어서는 조금 더 좀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뭐 우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통계를 지금 나온 실적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이것이 앞으로 이제 일부 이제 지금 뭐 미국 경제가 좀 살아나고 또 지금 유럽 경제가 지금 조금 저기 하니까 뭐 대규모 또 QE를 통해서 좀 살아날 좀 뭔가 좀 그 경제를 갖다가 부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 이제 뭐 이제 유가 하락에 따른 뭐 물론 뭐 부정적인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건설 우리 수출을 하니까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의 수요를 좀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전망하면서 다 고려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재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유의 있게 보고 앞으로 주요 그 수출 주력 업종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현실을 진단하고 또 통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더 면밀하게 좀 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앞날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 김세미입니다. 그 지금 보면은 건설 투자가 4분기에 전기 대비 마이너스 9.2%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통계상 98년도 이후로 제일 안 좋게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더 요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좀 일시적인 걸로 혹시 보시는지 아니면 이게 좀 회복될 기미가 보이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수가 2013년에 8조 5천억이 들거쳤고요. 세수 차질액이죠. 지난해는 지금 정부가 추산하는 게 한 11조 1천억. 뭐 정확히 이제 나중에 또 따져보면 숫자가 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세수가 안 거치다 보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뭐 지방 정부에 대한 교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돈이 덜 나가겠죠.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 정부가 됐건 지방 정부가 됐건 쓰는 물건비, 정부 소비 지출이야 그렇게 뭐 줄일 수는 없겠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토목 SOC 중심의 그 정부 건설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 건설 투자 SOC를 중심으로 한 건설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권다희입니다. 아까 했던 질문이랑 살짝 겹치는데요. 그 4분기 성장률 둔화가 기조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지 요인 때문에 이해한 것인지와 관련해서 당초 이제 4분기 성장률이 1% 정도로 예상이 됐던 게 이제 0.4%로 나왔는데, 그럼 수출 감소에 따른 어떤 성장률 하락이 수치상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 수치가 좀 궁금합니다. 네. 예, 저희 뭐 0.4 중에 순수출 이제 수출에서 수입을 빼지 않습니까?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뭐 마이너스 0.1입니다. 소폭 감소했고요. 당연히 뭐 불규칙한 요인은 계속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윤달이 한 번 들으면 한 2년 반인가 그런 텀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어떤 평년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어떤 현상이었었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일시적일 거고요. 세수 이것도 제대로 이제 세금이 잘 거치면 뭐 그런 현상이야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통칭해서 이제 불규칙한 요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남현입니다. 두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그 결혼 얘기도 하셨고 단통법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 결혼이랑 단통법이 이 GDP를 얼마나 낮췄는지 수치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설비 투자 부분인데요. 뭐 4분기 5.6%로 많이 개선이 됐어요. 연간으로도 봐도 5.9% 기록을 했고요. 뭐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우리 경제 계속 뭐 불안하다 할 때 뭐 그 설비 투자 감소 뭐 이런 것들을 많은 요인으로 한은에서 꼽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최근 이렇게 개선되는 요인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며칠 전에 나온 그 무역 지수 및 교육 조건에서도 보면 일반 기계 수입 뭐 물량 지수나 금액 지수 모두 다 이제 그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보여서 이게 뭐 설비 투자의 어떤 선행 지표로 쓰일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설비 투자 부분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온 요인이 뭐고 또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요거까지 좀 같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먼저 질문하신 게 이제 뭐 윤달 효과와 단통법.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윤달 효과가 단통법 효과보다는 뭐 컸다. 단통법 효과가 많이 뭐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10월에는 좀 영향이 컸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효과는 좀 이제 희석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포인트, 왜냐하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걸 하나를 다 어떤 그 가정을 해가지고 요거 나머지는 다 뭐 이걸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윤달과 지금 말하는 단통법 그 중에서는 뭐 당연히 둘 중에서는 윤달 효과가 큰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비 투자 김 팀장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바뀌는 조금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이런 건데 워낙 지금 설비 투자 수준이 낮았습니다. 계속 마이너스 이렇게 해오다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잘 나가는 업종에서 투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하신 김 팀장님이 언급하신 12월 이걸 보더라도 이제 반도체 쪽에서 지금 투자가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경기는 지금 그나마 지금 뭐 괜찮은 걸로 돼 있고 그쪽에서 지금 일부 투자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몇 가지 이제 그 뭐 우리 그 지금 뭐 발전 뭐 이런 쪽에 필요한 어떤 투자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금방 우리가 뭐 이게 설비 투자가 이제 완전히 회복기에 돌아섰다 이렇게는 뭐 판단하기가 좀 저는 뭐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입니다. 그 건설 투자 관련해서요. 이게 정부의 건설 투자가 감소하면서 영향을 미친 걸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거를 좀 그 건설 투자 감소 부분이 이 정부의 지출 부분하고 얼마나 수치상으로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정부의 재정 지출이 건설 투자에 그 영향을 끼친 게 수치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세수 결손을 불규칙적인 요소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벌써 몇 년째 이제 반복적으로 세수 결손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그 수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수출이 둔화되면서 그러면 결국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당연히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렇다면 이것도 불규칙적이라보다는 좀 더 기조적인 요인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한 생각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그 건설 투자 사실 지금 이제 속보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정부도 지금 세수 차질액도 정확히 지금 뭐 그냥 추산으로 발표한 걸 저희한테 제공을 했고, 그런 어떤 뭐 물론 지금 이제 데이터를 지금 어차피 저희가 3월 하순에 3월 말에 또 정확한 추계를 또 잠정 추계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뭐 정확히 이렇게 뭐 어느 부분이 얼마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상세한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기는 조금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하튼 적지 않은 부분에서 이제 큰 폭의 특히 이제 정부의 SOC 관련 투자는 많이 줄었다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숫자를 드리기는 조금 저희가 좀 저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입 부족이 사실 이제 2012년부터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뭐 이제 2.8조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해 2013년에 8조 5천, 2014년에 지금 정부 추산으로 11조 1천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경제를 예측하거나 전망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게 이제 4분기에 어떤 이 영향이 이제 이렇게 하나의 하다 보면 막 집중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전망이나 예측하는 그런 데서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경제가 좀 세금이 안 거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 경제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어떤 지출을 상정하고 생각하는 어떤 수입 세금 수입이 지금 생각대로 좀 안 거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뭐 글쎄요, 그걸 뭐 또 구조적이다, 뭐 정부가 뭐 마음을 먹으면 뭐 때로는 뭐 추경도 할 수 있고 다른 어떤 수단도 동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거는 나타난 현상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